소위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두 사람의 용산행이 불발됐다는 겁니다. 먼저 누구 얘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 이용 1년여를 대통령 수행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한 제가 우리 정부를 꼭 지켜내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 욕하는 글 쓰고 대통령 비판했던 사람이 당에 들어가서 유승민처럼 이준석처럼 대통령 공격하고 흔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장해찬이는 우리 정부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한 번도 변함없이 대통령의 옆을 지켰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다른 사람은 몰라라. 지금 영상에서 본 이 두 사람은 최소한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정무 일비서관에 이용 전 의원이 검토가 됐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검증을 받았다. 뭐 주변 인사들에게 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창 보도가 날 시점에 결국에는 이제 임명이 되지 못했고 그 자리에 김명연 현 그 정무비서관이 재직을 하고 있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무렵에 이제 대통령실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친윤계로 꼽혔던 총선 주자였던 인물들이 대거 이제 낙선하게 되면서 그 낙선 인사들에 대한 뭐 챙겨주기 차원에서 그 대통령실 임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무산 배경에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현모 전 예. 그 출마자 같은 경우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로 기용을 했으면 문제가 그나마 덜했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사람 챙기기식 인선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지금 20% 초입을 산회하는 시점에서 그런 식의 인선은 약간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선 또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층에서 일종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공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인물을 대통령이 기용하게 될 경우 한 대표와 또 한 번 각을 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이어가 본다면 말이죠. 최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장해찬 씨가 그동안 뭐 한동훈 대표의 저격수라도 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쭉 이어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장해찬을 가까이 두지 않는 거는 한동훈 대표를 좀 배려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보여온 거는 이제 한동훈 그 대표에 대한 저격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 용산행을 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격에 대한 칭찬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최소한 또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거의 결별 수준까지도 각오하고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용산행 이제 허용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네.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그 어떤 전국 운영 스타일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게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그 국민 여론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당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하고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의 결별 직전까지 간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당의 움직임, 그나마 당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반 국민 눈높이 못지않게 네. 당원들의 눈높이도 대단히 중요한데 예. 이용 전 의원만 해도 좀 그런 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탈당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 당원들에 대한 부정 여론 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 단독 보도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짧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어제 뉴스7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 임명되는 안이 결국에는 이제 이용 전 의원과 함께 무산됐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인즉슨 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 없이 보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되지 않게 됐다라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장 전 최고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인사나 거취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여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가지고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를 또다시 뭐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구태 정치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비판 메시지와 본인의 임명 문제, 인사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중에 말이죠. 대통령의 경로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물론 장해찬 전 최고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만 그건 경로를 했다면 지금 보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경로를 한 겁니까?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경로를 한 겁니까? 무근이기 때문에 경로했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더 맞아 보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한들 이 장 전 최고위원이 이걸 본인이 공개적으로 알리겠다, 공식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배경에는 본인의 인사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카드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일종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장 전 최고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교감 하에 이루어진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해찬 최고가 인용한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급을 말합니까? 아무래도 인사와 관련 있는 수석급이거나 아니면 정무실에 있는 이제 본인이 원래 기용될 때 논의를 했던 그 정무실 소속 뭐 수석이나 비서관 정도 되겠죠. 아마 네. 수석급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특히나 이제 본인의 비판과 본인이 비판한다고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 향후 본인이 인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부터 좀 완충제를 둔다라는 느낌의 메시지도 같이 낸 걸로 보여집니다. 네.